5월 14일 목요일 주식시장 기록. 코스피 8,000선 직전 삼성전자 순환과 LG전자 익절이 남긴 진짜 숙제.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7,981.41로 1.75% 상승하며 8,000선을 눈앞에 뒀고, 외국인은 6일째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오를 사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순환하는 흐름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오늘 내 매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전자에서 17.66%라는 큰 수익을 냈지만 종가 재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강한 종목을 믿는 것과 고점에서 다시 욕심내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시황 요약. 오늘 해외 시장은 AI 반도체 중심으로 강했습니다. 다우 0.14% 하락, 나스닥 1.2% 상승, S&P 500 0.58% 상승, 니케이 0.84% 하락, 상해 0.95% 하락. 미국장은 완전히 편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 랠리는 강했습니다. 나스닥과 S&P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생산자물가 급등, 5년 기대 인플레이션 2.7%, 미국채 30년물 금리 5% 돌파, 유가 100달러대,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이 말은 시장에 좋은 재료와 부담 재료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강합니다. 하지만 금리와 유가는 부담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 7,981.41, 1.75% 상승, 8,000선 바로 앞, 개인 2.8조 매수, 외국인 2.8조 매도, 기관 2,000억 매도. 지수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6일째 순매도입니다. 개인이 또 받았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강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즉 지수는 강하지만 수급의 질은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8,000선 앞까지 갔다.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 팔았다. 개인이 다시 받아냈다. 이 구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스닥도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1191.09, 1.2% 상승, 개인 850억 매수, 외국인 1,400억 매도, 기관 650억 매수. 코스닥은 1200선 회복 직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1200선 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내일은 1200선 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반도체는 다시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오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삼성전자오, LG디스플레이,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에이벨바이오, 시젠, 우리기술.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는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고영, 레인보우로보틱스, 리노공업, 로보티즈, 주성엔지니어링.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전체 시장은 팔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오는 샀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팔았습니다. 즉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삼성전자 순환매 흐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강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SK하이닉스를 계속 대장으로 보지만 오늘 외국인은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오늘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관 수급도 봐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코스피 레버리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삼성물산, 커버드콜, 리노공업, 알테오젠, 파두, 두산테스나, 테스. 기관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일부 바이오를 샀습니다. 기관 순매도, SK하이닉스, 반도체 레버리지, 현대중공업, 피지컬 레버리지, 펩트론, 고영,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기관도 SK하이닉스와 일부 과열 종목은 줄였습니다. 반도체 전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단독 질주에서 삼성전자와 장비주로 순환이 나왔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코스피 레버리지, 제주반도체, 알테오젠, 대한광통신, 현대무벡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돈은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반도체 후방주, 바이오, AI 인프라에 있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시장 색깔을 보여줍니다. SK네트웍스, 삼진제약, BH, 코스모로보틱스, 라운텍, 한국약품, 제주반도체, 사마알미늄,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신고가를 보면 반도체, 로봇, 에너지, 바이오, 금융, 소비가 같이 섞였습니다. 즉 오늘은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중심이었지만 돈은 일부 섹터로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도 강했습니다. AI 반도체 랠리, 삼성전기와 LG노텍, AI 핵심 인프라 재평가, LG전자 목표가 상향,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로봇 사업 가속, 매출 6%, 영업이익 55% 증가 예상, 제주반도체 1분기 매출 270% 증가, 영업이익 1700% 증가, 캠트로스 반도체와 2차전지 호조, 영업이익 780% 증가, 미래차 성장펀드 18조, 정부 미래차 부품 자율주행,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지원, LS에코에너지 베트남 AI 데이터 전력망 사상 최고가, 네이버 6% 강세, 배민 인수 검토, 토큰 증권 제도화 기대. 좋은 뉴스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컸습니다. 러시아 드론 800대 우크라이나 공습, 동유럽 긴장 고조, 미중 정상회담 변수, 미국 PPI 급등, 유가 100달러대, 연중 금리 인하 끝났다는 우려, 미국채 30년물 5% 돌파, 삼성전자 총파 없이 최대 손실 우려, 캘리포니아 세금 이슈, 호르무즈 장기화 유가 불안, 즉 시장은 강합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외국인은 6일째 팔았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순환했다. 코스닥은 1200선 회복 직전이다. AI, 로봇, 미래차, 반도체 후방주는 살아있다. 하지만 금리, 유가, 전쟁, 환율 리스크는 계속 남아있다. 내일의 시황 예측. 이제 5월 15일 금요일 시장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8,000선 돌파보다 7,900선 유지,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 순환매 지속, 코스닥 1,200선 회복, LG전자와 로봇주 추세 유지. 핵심 가설 1. 내일은 코스피 8,000선 돌파보다 7,900선 유지가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7,981.41입니다. 8,000선까지 거의 왔습니다. 내일장 초반 8,000선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000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8,000을 찍고 밀리는지 7,900선 위에서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코스피가 8,000선을 넘고 7,900선 위에서 마감하면 강합니다. 8,000선을 찍고 7,900선 아래로 밀리면 경계입니다. 내일은 숫자에 흥분하면 안 됩니다. 8,000은 상징입니다. 하지만 매매 기준은 7,900선 유지입니다. 핵심 가설 2. 외국인 6일 연속 매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2.8조 원 팔았습니다. 6일째 순매도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강해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시장은 피곤합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면 긍정,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호를 계속 사면 긍정, 외국인이 SK하이닉스 매도를 줄이면 더 긍정. 하지만 외국인이 내일도 대형주를 강하게 팔면 8,000선 돌파는 가짜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지수보다 수급입니다. 핵심 가설 3. 반도체는 삼성전자 순환이 이어지는지 봐야 한다. 오늘 반도체 핵심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호, 기관 순매수 삼성전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내일은 이 순환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면 코스피는 8,000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리면 코스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밀리면 반도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 봐야 할 반도체 축, 삼성전자, 삼성전자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두산테스나, 테스, 제주반도체. 반도체가 계속 시장 본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가설 4. 코스닥 1200선 회복이 체감 장세를 결정한다. 오늘 코스닥은 1191.09입니다. 1.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200선 아래입니다. 내일 코스닥은 1200선 회복이 핵심입니다. 코스닥이 1200선을 회복하면 개인 체감 장세가 좋아집니다. 로봇, 바이오, 반도체 후방주, AI 인프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선을 넘지 못하고 밀리면 코스피는 강한데 개별 종목은 어려운 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코스닥 1200선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5. LG전자와 로봇주는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 내 관심의 핵심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로봇 사업 가속, 목표가 상향,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기대, 이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LG전자에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강한 종목을 다시 잡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재매수는 더 어려운 매매입니다. 내일 LG전자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내일 LG전자가 강한 거래 대금으로 다시 상승하면 대장주 성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일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거래 대금이 줄면 조심해야 합니다. 로봇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현대무벡스, 두산 로보틱스. 이 흐름이 살아야 LG전자 로봇 스토리도 더 힘을 받습니다. 내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 8,000선 터치 후 7,900선 안팎 매물 소화, 삼성전자 강세 유지, SK하이닉스는 쉬어감, 코스닥 1,200선 회복 시도, LG전자와 로봇주는 종목별 차별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후 추가 매수, 코스피 8,000선 위 안착, 코스닥 1,200선 회복, 반도체 후방주와 로봇주 동반 강세, LG전자 추세 유지.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주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외국인 매도 지속, 코스피 8,000선 터치 후 밀림, 7,900선 이탈,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확대, 삼성전자도 동반 약세, 코스닥 1200선 회복 실패, LG전자와 로봇주 차익 실현. 이 경우 내일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추격 매매 금지입니다. 내일 체크포인트. 첫째, 코스피 8,000선 터치 후 안착 여부. 둘째, 코스피 7,900선 유지. 셋째, 외국인 6일 연속 매도 둔화 여부. 넷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후 외국인 매수 지속. 다섯째,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강도. 여섯째, 코스닥 1200선 회복. 일곱째,
제주 반도체와 반도체 후방주 후속 흐름. 8째 LG전자 추세 유지. 9째 로봇주 거래대금 유지. 10째 내가 재매수 후 기준을 지키는지 내일 시황 예측 한 문장. 5월 15일 금요일 한국장은 코스피 8,000선 돌파보다 7,900선 유지. 삼성전자 순환매 지속. 외국인 매도 둔화. 코스닥 1200선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노트. 오늘 복귀노트는 LG전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LG전자에서 17.66% 익절, 5월 12일 화요일 14시 47분 매수, 5월 14일 목요일 15시 18분 매도, 그리고 종가 재매수, 올해 종목 중 최고 익절. 이건 분명히 잘한 매매입니다. 대형주에서 17% 넘는 수익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손실을 줄이는 훈련 중에 이런 수익을 만든 것은 의미가 큽니다. 칭찬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장 흐름을 봤습니다. 둘째, LG전자의 로봇 스토리를 봤습니다. 셋째, 피지컬 AI 흐름을 읽었습니다. 넷째, 수익을 실제로 확정했습니다. 다섯째, 예전처럼 수익을 모두 날리지 않고 익절했습니다. 이건 발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복귀는 익절 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다시 샀는가? 내 논리는 이렇습니다. LG전자는 강한 상승, 17%까지 상승, 대형주가 하루 5% 오르기도 어려운데 17% 이상 상승, 개인이 쉽게 매수하기 어려운 강한 종목, 신고가라 매물대가 없음, 저항이 없음, 현대차가 하락하면서 로봇 대장주가 LG전자로 이어질 수 있음.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3일 매수 매도 스윙 가능. 이 논리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가는 장에서는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대세 상승 전에 매도 후 더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한 추세를 더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산 이유가 추세 추종인가? 아니면 수익을 더 먹고 싶은 욕심인가? 이 둘은 다릅니다. 추세 추종은 전략입니다. 욕심은 뇌동매매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재매수 전에 손절, 보유, 재매수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가? 이번 매매에서 좋은 점, LG전자는 분명 강한 종목입니다. 로봇 사업 가속, 목표가 상향, 실적 개선 기대, 대형주임에도 강한 상승, 신고가. 이건 추세 추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이미 17.66% 상승 후 재매수, 단기 과열, 다음날 차익 실현 가능, 현대차와 로봇주가 약해지면 같이 흔들릴 가능성, 외국인 수급이 하루만 약해져도 급락 가능, 즉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가격인지는 별개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제 LG전자 전략은 더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방식은 좋습니다. 3일 매수 매도 스윙, 한 종목 집중,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보유, 21선이 깨지지 않으면 관심 유지, 월요일 음봉이면 화요일 관찰, 화요일 양봉이면 재매수, 월요일 음봉, 화요일 음봉이면 관심 제외. 이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매매의 약점은 여러 종목을 계속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을 정하고 추세를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방식은 너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 종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살아있을 때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LG전자 3일 스윙 규칙은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21선 위에 있을 때만 관심 유지. 둘째, 전일 고점을 다시 회복하면 강함. 셋째, 장중 급락해도 종가가 회복되면 추세 유지. 넷째,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경계. 다섯째, 현대차, 로봇주, 피지컬 AI 흐름이 같이 죽으면 LG전자도 조심. 여섯째, 종가 기준 2일 연속 음봉이면 매매 중단. 일곱째, 수익이 5% 이상이면 일부 익절 고려. 여덟째, 수익이 있었는데 본전 근처로 오면 무조건 재점검. 아홉째, 재매수는 눌림 후 회복에서만 한다. 열째, 신고가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규칙이 있어야 추세 추종입니다. 규칙 없이 더 갈 것 같다면 그건 기대입니다. 오늘 하나생명 복귀도 중요합니다. 하나생명은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날 마이너스 5%에서 종가 3% 상승, 이틀째 마이너스 1%에서 종가 2% 상승, 어제 매수했다면 오늘 10% 이상 상승, 1분기 순이익 3,800억, 30% 증가, 매출 55% 증가. 기사를 보고 매수했어도 대세 상승이 가능했던 종목, 이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놓친 종목이 아닙니다. 놓친 이유입니다. 하나생명에서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실적이 좋고 장중 하락 후 종가 회복이 반복되면 관심 종목에서 매매 후보로 올려야 한다. 앞으로 관심 종목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관심 종목이 되려면 실적 뉴스가 있다. 거래 대금이 붙는다. 장중 하락 후 종가 회복이 나온다. 이틀 연속 회복력이 있다. 신고가 또는 추세 전환이 나온다.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이면 매매 후보입니다. 이렇게 기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놓쳐도 후회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 가장 큰 발전은 이것입니다. 너는 오늘 큰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샀습니다. 이건 위험도 있지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너는 단순히 손실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종목을 찾고 수익을 내고 그 다음 전략을 고민하는 단계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큰 수익 다음 날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더 갈 것 같다. 이번에는 대세 상승이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손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 LG전자 대응은 냉정해야 합니다. 내일 LG전자 대응 원칙. 첫째, 장 초반 급등하면 일부 익절 생각. 둘째, 장 초반 음봉이면 바로 추격 매수 금지. 셋째, 전일 종가를 지키는지 확인. 넷째,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 다섯째, 로봇주와 현대차가 같이 살아있는지 확인. 여섯째, 수익이 3% 이상이면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일부 정리 가능. 7째, 재매수 가격 아래로 강하게 밀리면 고집 금지. 8째, 종가 기준 추세가 살아있으면 3일 수익 유지. 9째, 내일 음봉, 다음 거래 음봉이면 관심 제외. 10째, 오늘 익절한 수익을 다시 시장에 반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익은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 내 돈입니다. 다시 매수한 순간 그 돈은 다시 위험 자산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복귀 한 문장. 강한 종목을 다시 잡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큰 수익 직후 재매수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 나는 이제 종목을 맞히는 연습이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5년 손실을 끊는 길은 여기입니다. 수익 나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낸 뒤 다시 뇌동매매하지 않는 것. 익절한 뒤 다시 고점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 한 종목을 추세 추종하더라도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내일부터 적용할 규칙입니다. 첫째, LG전자는 추세 추종 종목으로 따로 관리한다. 둘째, 단타 손절 규칙과 스윙 손절 규칙을 섞지 않는다. 셋째, 스윙은 21선, 종가, 거래대금, 대장 흐름으로 판단한다. 넷째, 수익 5% 이상은 일부 익절을 항상 고려한다. 다섯째, 수익 후 재매수는 눌림 후 회복에서만 한다. 여섯째, 신고가라고 무조건 추격하지 않는다. 일곱째, 큰 수익 다음 날은 매매 횟수를 줄인다. 여덟째, 관심 종목은 실적, 거래대금, 종가 회복으로 기준화한다. 아홉째, 놓친 종목은 복귀하되 후회하지 않는다. 열째, 오늘 익절한 수익을 다시 시장에 반납하지 않는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삼성전자로 반도체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1,200선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AI, 로봇, 미래차, 반도체 후방주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6일째 팔았습니다. 금리, 유가, 전쟁, 환율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내 매매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LG전자 17.66% 익절, 올해 최고 익절, 하지만 종가 재매수, 이제부터는 수익을 지키는 실.